그중에 좀 주무셨어요, 그래? 네, 편했어요.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서요? 그 2번 정도 깼잖아요. 네. 깬 건 깼는데, 자는 그때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괴로움을 안고 잤던 것 같아, 집에서는 늘상. 근데 그걸 안 안고 잤어, 어제는. 진짜 괴로움이 있으면 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죠. 그 생각만 일어나지. 그리고 고집이 또 제가 새갖고, 거기다가 또 지가 다 옳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었잖아.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는데 기운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야. 나 죽이는 쪽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막 굉장히 억세게 죽일 때가 있어요, 저를. 근데 결국 그런 건 안 되잖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근데 어제 그거 알려주신 거. 그럴 때 이렇게 호흡을 하고 하니까 안 좋은 쪽으로 쭉쭉쭉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좀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내용은 꿈 얘기와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삶의 내용도 뭐 동생이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또 남편이 어떻고 또 세상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것은 사실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내용들은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꿈꾼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꿈 얘기를 백날 해봤자 꿈 내용을 아무리 곱씹어봤자 꿈 내용을 곱씹으면 불편해져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꿈 내용도 곱씹는 것이 아니라 꿈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것도 아니고 꿈 내용은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삶에. 꿈 내용을 곱씹고 거기다 의미를 두면은 삶이 불편해져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꿈이 아니라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생각 속이라고 하는 꿈 속과 조금 더 다르잖아요. 꿈이나 생각은 똑같은 이치고 똑같은 이 자연현상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꿈 속에 있는 대신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처럼 느껴져도 꿈속에서 그대로 현실처럼 느껴져도 현실이 아니듯이 지금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경험하는 이것이 현실인 것 같아도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가 걸린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치매가 걸린 사람은 생각하고 실제하고 구분을 못해요. 지금 또 제가 그 수준이에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실제로 생각에 일어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왔다 또는 과거에 어떤 기억이 났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그거하고 똑같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과 똑같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것을 아무리 꿈속에서의 어떤 일을 만들려고 하든가 꿈속에서 좋게 만들려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꿈꾸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든가 또는 뭘 유지를 하려고 한다든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부 꿈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근데요, 고사님,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그래갖고 불교 영향을 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깊게 좀 받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공부보다는 불교 쪽을 더 열심히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뻐해 주셨고 이렇게 싸나운 사람이 아니셨어요. 유순하시면서 이렇게 뭐든지 대충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저희 키우실 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속세 생활이면서도 어떤 온유한 그 어떤 가르침 속에서 한 게 되려 아버지가 제일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속세에 있어도 그만한 사람하고만 지내면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20대에 결혼하니까 근데 너무 뜨겁잖아요. 그 욕망에 거기서부터 겉으로 보기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그 이면에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차라리 저희 아버지랑 저 어릴 때부터 그게 따뜻하고 유순하고 최고야 하여튼 그게 저한테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아니요. 아닌가? 그것이 바로 눈물의 씨앗이고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 삶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랬던 거예요. 어느 하나를 최고의 순간이다, 좋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나머지 시간은 바로 안 좋았던 시간이 되고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불화의 씨의 작은 오빠가 있었어요. 그거 빼고 또 작은 오빠가 있었다 그러면은 또 작은 오빠로 인해서 불편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 바로 불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불교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다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런 조건에 불과한 거지 조건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삶에서 괴로움이나 행복이나 경험되는 것은 그것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은 그러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원효 스님께서 지금 계속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 좋아요. 그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전 정말 그런 생각. 자, 원효 스님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원효 스님께서 출가를 하셨는데 거기에 오는 그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각설이가 나왔던 얘기도 전 들었어요. 예. 근데 일명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렇다 치면은 우리가 아니, 원효 스님이 어쨌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무슨 이야기, 원효 스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 본인 경험을 얘기하고요. 아니, 나도 도대체 모르는 원효 얘기하고. 스님이 뭘 아니고. 어쨌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스님으로 출가를 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보살님들이 이제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아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원효 스님께서 씨를 준 그것이 각설이가 됐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걸 갖다가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럴 수도 있었겠나. 설청 나온 건 아는데, 각설이 나온 건 나 처음 듣는데. 진짜? 예. 뭐가 나왔다고? 설청 아버지는 맞아요. 요속 공주인데 그거는 뭐 그 공주하고 사귀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기로는 있잖아. 우리 왜 고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듣고 말고, 그런 것을 믿지 알겠어요.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네,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부탁할게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전에 들은 이야기, 그걸 가지고 사실이니 아니니,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의 기준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삶이 불편한 거예요. 삶이 괴로운 거예요. 아까 불교라고 그러셨죠? 불교가 뭐예요 도대체? 불교를 알면서 불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몰랐어요, 확신할 수 몰랐어요. 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삶이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나 탓하고 남 때문이라고 그러고 모든 그 행복도 남 때문이고 불행도 남 때문이고 그러고 있으니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남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즉 꿈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착각 속에 사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 외에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남하고의 관계가 행복했느니 그거는 행복했느니 그거는 나빴느니 그러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항상 어디 무슨 망상에 지금도 자,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망상이란 뭐예요? 생각이란 건 뭐예요? 생각이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생각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생각은 수없이 바뀌어왔잖아요. 10대 때 생각, 20대 생각, 결혼했을 때 생각과 이혼했을 때 생각이 똑같아요? 도대체 어느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도 그것이 맞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또 바뀔지도 모르는데 20대 때의 생각, 결혼하기 전의 생각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틀림없이 믿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일어나는 생각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또 나중에 변할지. 그러니 어떤 생각도 그냥 지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거예요. 어느 생각도 그 생각대로라고 믿지 마시고 그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어느 말도 믿지 마세요. 부처님이 심지어 부처님 당신의 말씀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원효대사의 각설이 나온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삶이 갖다가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사님 지금 내가 요거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야 없으면 돼요. 요거다라는 것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다라는 게 있으면은 괴로운 거예요. 요거다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가 그립고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또는 누군가가 그리울 때 그때마다 그리움을 갖다가 붙잡아서 그리움을 계속 그것을 이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미우면은 원망하고 믿고 하는 것을 또 상상하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하지 말고 그때 바로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것을 단지 구경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가 그리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단지 구경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가 밉다라는 생각이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그것을 그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단지 구경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또 호흡으로 돌아가서 호흡을 단지 구경만 할 수 있고 호흡이 구경하다가 또 당연히 또 생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호흡 구경하듯이 구경할 수 있게 단지 구경만 할 수 있는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을 거기다 생각을 더하고 하지도 말고 단지 구경만 단지 창밖에 비 내리는 것을 단지 구경만 하듯이 그렇게 구경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잘 그렇게 단지 구경할 수 없으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서 호흡 구경부터 다시 시작하고 호흡은 단지 구경만 할 수 있죠. 호흡은 미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호흡은 단지 창밖에 비처럼 구경할 수 있죠. 호흡과 함께 생각이 일어나면은 즐거웠던 생각이든 슬펐던 생각이든 괴로웠던 생각이 일어나면은 호흡 구경할 수 있듯이 단지 구경할 수 있을 때까지 단지 구경이 안 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단지 호흡 구경만 단지 구경만 간섭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호흡 구경하다가 또 생각이 일어나면은 같이 호흡과 같이 구경하다가 근데 또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을 자꾸 더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또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것만 하세요. 그 오온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밖에서 들리는 그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나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작용되는 것일 뿐이지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이고 바뀌다라는 것도 생각일 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론은 다 잊어버리세요. 오온이 어쩌고 저쩌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모든 것이 불교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바른 견해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거예요. 바른 이해라면은 삶은 절대 괴롭게 경험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전부 바른 견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바른 견해라면은 절대 삶이 불편하게 경험되지 않아요. 삶이 불편하게 경험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판단 기준은 제 말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도 판단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 삶의 경험에서 불편하게 경험되는 것, 괴롭게 경험되는 거라면은 그렇게 만든 모든 생각이든 모든 것은 다 바르지 못한 생각이고 바르지 못한 견해인 거예요. 삶이 불편하지 않게 경험되는 것, 삶이 불편하지 않게 경험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른 견해고 그것이 바른 생각인 거예요. 판단 기준은 오로지 불편이 경험되느냐 경험되지 않느냐 그것도 단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계속 그것이 판단 기준인 거예요. 어떤 말이나 어떤 책에서 읽은 이론을 가지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깔라마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라고, 내 말이라고 그대로 믿지 말고,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말이라고 믿지 말고, 경전이라고 믿지 말고, 생활에 적용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고 생활이 편해지고 생활이 괴롭지 않게 되는 삶에서 자유로움이 경험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그것은 바른 것이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게 경험되는 것은 다 바르지 못한 거다. 스스로 그렇게 알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든 어떤 수행이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럼 그렇게 안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요? 예. 어디에? 깔라마경. 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거, 깔라마경. 깔라마경. 예. 깔라마경.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어머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형제들이 어떻고 전 남편이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고 일이 어떻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꿈속 이야기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곱씹고 되새기고 있는 한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내용에 관심을 갖지 말라. 알아진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관심이 가면 그냥 관심이 간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는지 그런 얘기에 자꾸 관심이 가는 그런 마음 작용하는 것을 단지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것이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이제 불편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그런 것이 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단지 구경만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봐요. 진짜 우리가 화가 난다니까요. 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을 구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화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도 꼭지를 돌려갖고요. 여기서 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든 화가 어디서 나든 화가 밖에서 나든 안에서 나든 머리에서 나든 가슴에서 나든 화가 어디에 나든 단지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용이 아니라 그 화가 났구나 하는 그 느낌. 아니 내용이 됐든 뭐든 단지 구경만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세요. 아, 네. 의미도 부여하지 마세요. 네. 자, 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들으세요.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학교 운동장이 한눈에 다 보이는 지금 학교 교실 2층에서 지금 운동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보입니까? 네. 예, 보이죠? 거기서 애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네. 애들이 근데 그 앞에서 애들이 둘이가 싸워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것을 단지 지켜보면은 싸움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다 알 수가 있겠죠. 제일 치면은 한 애가 가령 공을 그냥 가지고 노는 공을 뺏으려고 하든가 아니면 여자애들 노는데 고무줄을 칼로 가서 끌어버렸다든가 그러므로 그렇게 행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니까 욕을 하니까 주먹이 나가고 주먹이 나니까 저쪽에서 또 더 욕이 나오고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보이죠. 그러면은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해야 되나요? 자연스럽게. 아니 이해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들한테서 화가 작용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괴로워 가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욕이 나오고 어떻게 행동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 싸우는 것이 이해가 되듯이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화나 이런 것이 작용하는 것을 단지 구경만 하면은 어떻게 괴로움이 시작되는지 어떻게 불편이 시작되는지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돼요. 이 이치가 알아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지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게 돼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전 조금 말씀하신 파트는 전혀 이해를 못했고요. 예. 그리고 그냥 그 내용, 내가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이쪽에서 오니까 좀 찾아기가 힘들었는데 위에서 나는 거는 지금 이제 해보니까 됐거든요. 예. 금방 됐어요. 이런 거 충분히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공부할래요. 예. 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화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구경을 해야 화가 일어났을 때 괴롭지 않게 돼요. 화는 내가 일으키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불쑥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온전히 구경을, 단지 구경만 하게 되면은 화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화가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게 돼요.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서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생각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걸 온전히 구경을 해야, 단지 구경만 해야 어떤 생각으로부터도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단지 구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구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구경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은 구경하는 것이 큰 고역이 되고, 그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에 같으면 화가 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확장이 되는 쪽으로 짜증나는 쪽으로 이랬는데 이지를 않고요. 어쨌건간 가라앉는 쪽으로, 없어지는 쪽으로. 네, 그런데 그거는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은 조금 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또 가령 이 호흡의 약발이 떨어지면은 그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아가지고 거기에만 의존을 하면은 그 약발이 떨어지면 또 안 돼요. 문제는 그 약발 떨어지기 전에 그 호흡의 구경하는 그거와 함께 바로 그 생각을, 지금 호흡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이 돌아가려고 했던 그 생각을 호흡 구경하듯이 구경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화에 대해서요. 예. 화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그 화를 단지 구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호흡으로 가기만 하면은 호흡의 약발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약효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약효가 있을 때 호흡으로 돌아가면서, 호흡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일어날 때 호흡 구경하듯이 단지 구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화를. 점점, 예.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휩쓸려 들어가서 그러면은 다시 또 호흡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되 항상 다시 그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호흡 구경하듯이 구경하려고 해야 돼요. 단지 구경만 하려고. 아직은 그 힘들었던 괴로움의 원천인 그런 것들이. 예, 그런데 그걸 붙잡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다시 괴로워진다 싶어서 이제 그러던 터에 오늘 설명 여기서 이제 화가 난 거를 네가 그 호흡을 지켜보듯이 이 화를 그렇게 지켜봐라 하는 거는 지금 말은 들렸고 했는데 이제 이 사실에서 그게 한번 경험이 되면 아 하고 또 받아들일 텐데 예. 그거 못 받아들였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예. 그것을 예.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호흡 구경하듯이 화가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단지 구경만 하세요. 호흡 구경하듯이, 비구경하듯이 단지 구경만. 대신 이거 집착은 좀 내려놔야 되나 이제 호흡은요? 호흡? 호흡과 함께. 같이 제일 처음에 동시에. 시작은 호흡으로. 아, 시작은 호흡으로. 호흡으로. 시작은 호흡으로 하고 네. 호흡으로 가도 어떤 이 화가 머리에서 올라오면은 네. 호흡을 갔죠? 예. 그러니까 좀 편해졌죠? 네. 그럼 호흡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예. 다시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또 화가 올라올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안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괜찮은데 또 올라와요. 분명히. 올라오면 올라오는 그때 호흡 구경하듯이 한번 구경하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엇박도 있고 동시박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음? 내가 그 호흡과 화의 어떤 그 리듬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진동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왜? 보세요. 우리는 호흡과 함께 생각도 작용하죠. 생각이 있을 때 호흡이 없나요? 그렇지 않지요? 호흡이 있다면은 생각이 안 일어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불편하게 된다든가, 또는 어떤 화가 일어나서 머리로 올라와서 불편하게 되면은 호흡 구경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호흡 구경하고 있다 보면은 또 그 생각이나 화가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호흡 구경하듯이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근데 구경이 잘 안 되면은, 단지 구경이 안 되면은 다시 또 호흡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구경하는 것에 성공하면은 네. 호흡 구경하듯이 단지 생각도 화도 구경할 수 있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호흡과 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삶이 이제 자유로운 삶이 돼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화라는 것이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여기서도 일어났다. 위치로 보면 그냥 그냥 여기서도 오고 머리에서도 오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뭐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에너지 기운이 뒤쪽에. 자, 그거는 여기 이치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야. 여기 거사님을 뜻하는 건 아니고 항상 서울이 전 뒤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자,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 이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화라는 것은 너무 습관이 됐어요.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 안과박도 상관이 없는데 생각이 어디서 나는 거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단지 그냥 구경만 단지 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작용해 가는지 단지 그냥 지켜볼 뿐인 거지. 그냥 구경할 뿐인 거지. 어디서 나왔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서 나왔는지 저기서 나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분석하거나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단지 구경만 하세요. 그리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몸 이쪽에 왜 그 고춧가루 매운 듯한 느낌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호흡하면서 그 매운 듯한 통증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그게 뒤쪽에 이렇게 왔거든요. 자, 그것도 네. 그냥 단지 구경만 하세요. 네. 오고 안 오고 오면은 구경하고 안 오면 구경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뭐든지. 예. 네. 그걸 갖다가 해석하거나 규정하지 마세요. 네. 뭐 고춧가루처럼 맵고 아닌 거 아니라 그냥 알아주면 됐지. 그다 해석하거나 규정하지 마세요. 그치. 해석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단지 구경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구경만 하세요.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고 해석하지도 말고 규정하지도 말고 그다 생각을 더하지도 말고 어떤 인물이 떠올라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하여튼 뭐든지 알아지는 네. 뭐든지 만약에 거기다 생각을 더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러면 어제 지도받은 거는 공부한 거는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아니 어제 하는 거하고 지금 다 종합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걸 정돈이 잊어버리세요. 안 돼서 그래요. 오늘 그건 지금 이야기한 것만 하면 돼요. 그냥 오늘은 단지 구경만 하는 거. 자, 어떤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든 또는 어떤 그리운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미움이 일어나든 어떤 화가 일어나든 일어나면은 바로 거다가 그 생각을 더하지 말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왜? 그 생각을 더하면은 불편해지죠? 괴로워지죠? 네. 그러니까 호흡 구경하는 거로 돌아가세요. 네. 어제 그게 잘 됐는데. 예. 어제 잘 됐으면은 또 잘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머리에 지금 꽉 찬 그 화는 머리니까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 여기서 일어날 때는 호흡해라 이런 게 좀 이런데도 좀 사용하는 전혀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서 전혀. 하니까 더 막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은 그다 생각을 더 하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더 심한 것 같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생각을 더 하는 것이에요. 단지 구경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구경만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네. 가령 여기서 일어난 것은 덜하고, 여기서 일어난 것은 더 심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아니, 그것이 생각을 더 한 똑같아요. 거예요. 저는 어제하고 똑같은데,
제가 그냥 느낌인지 착각일지는 몰라도 어제 같은 건 여기서 일어났지만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니까 상당히 자, 제가 그것이 여기서 느껴지면 그냥 느껴짐이면은 예. 더 심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더 심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생각인 거예요. 그쵸 거기서부터는 제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그것은 단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느끼는 그것이 음. 이제 제 생각이 더해진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하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다시 진짜. 호흡으로 돌아가시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다시 호흡으로 시작해서 또 그 생각이 일어나고 또 불편이 느껴지면은 일단 한번 구경을 해보고 근데 네. 또 생각이 더해지면은 네. 그럼 다시 또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어제 배운 거랑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는 너가 아니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음. 오늘 하나 더 첨가시켜 준 것 같은데 너가 호흡을 계속 이렇게 하면 네가 이제는 아니 약발이 그거는 떨어져서 예. 그러면 더 그거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해를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네. 자 어쨌든 그것을 단지 호흡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호흡하다가 생각이 일어나고 호흡화가 일어나면은 호흡 구경하듯이 생각화를 구경해보고 네. 그런데 단지 구경만이 안 되고 또 머리로 올라가니까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판단한다면은 알겠어요. 그럼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면 다시 호흡으로 또 돌아가세요. 네, 네. 호흡으로 돌아가는데 또 생각이 일어나요. 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또 단지 호흡 구경하듯이 구경하도록 해보고 근데 또 구경하는데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면은 또 호흡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요. 예. 절대적으로 제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지도하시는 분은 절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같은 경우도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 있을 너- 때마다 이러면 돼요. 너가 그 머리에서 일어나니까 더 부담된다 하는 거기서부터는 너 생각이 이제 추가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런 그렇습니다. 거는 전혀 제가 찝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그걸 지적해 주니까 너무 중요해서 저한테는 좋습니다. 딱 그래서 영어로 제가 쓰고 어제 이야기했죠. 예, 예. 해도 뭔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전화하라고. 네. 예,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생각인데요. 예. 요거까지 맞아 해야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어제 그 제가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딱 떠오른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예. 하나는 그 저희 친척 오빠 스님 되신 분하고 예. 또 제 대학 다닐 때그 동양화 전공한 제 친구인데 예. 아직도 미스예요. 예. 안국동에 사는데 예. 예. 소개도를 시켜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 똑같잖아요. 신앙을. 예. 그래서 그 둘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예. 인물이 떠오르면서 아 불교가 이렇게 거기까지 떠올랐어요. 예. 이 사람들은 불교. 예. 예. 그러면서 저한테 다 좋은 사람이거든요. 좋은 추억을 좀 예. 갖고 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첫 번째 하고 아 이 사람들이 불교라는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떠오르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까지 느끼면서도 내용은 신경 쓰지 말아라. 단지 그것만 네가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해라 해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제 느꼈던 그 두 가지 이미지 중에서 동주랑 그 오빠 여기 그 둘만 딱 한 것이 근데 불교 그리고 둘은 나한테 좋았던 그게 동시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게 확장시켜 버린 거죠. 그 이미지까지는 그죠? 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괴로움이 아니라 어제는 좋은 것도 그것도 괴로움의 아니에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았다. 그 사람들 그것도 두 번째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예. 동주랑 오빠 요거 인물만 딱 하고선 이미지까지 제가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더 좋은 공부를 실행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미스낸 거네. 미스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작용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작용한 것을 단지 구경하면 돼요. 그렇게 작용하는 모든 것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작용하는지 단지 구경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냐 하면은 거기에 내가 생각을 더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발전해 가든 생각이 발전해 가든 내가 생각을 더하지만 않으면 돼요.
좋든 나쁘든도 다. 예. 내가 더 한다라고 하는 상황만 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정서적이에요. 또 피아노도. 자, 해설하지 마세요. 삶을 해설하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 이건 들으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피아노를, 가곡을 예를 들면 한 권 있으면, 그걸 제가 반주를 다 하면서, 지금 이제 다 포개질까 목소리 돼 있지만, 정말 하이톤이 굉장히 올라갈 정도로 그걸 즐기고 사랑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예. 그러면 그걸 할 때 그 행복감은 뭐냐면 내 스스로 즐길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봄바람, 꽃바람 이러면 그 봄바람, 꽃바람의 어떤 그 느끼는 저만의 감성이 있어요. 예. 네. 예. 그걸 충분히 제가 느끼고 할 때 행복하고 그 어떤 그 노래 그거를 할 때에도 누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건 내가 품고 있는 것이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소리에서 그걸까지 다 느끼겠지만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술하는 만약에 저는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자꾸 내용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그런 말씀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자, 그것이 단지 그 당시의 경험 자체면은 괜찮아요. 단지 경험 그렇게 좋았으면 좋았다는 그 경험 자체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것이 그립죠? 그런 생각이고 싶죠? 예, 이것은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집착한 거있기 때문에 그 집착하는 그 순간 그것이 그때 좋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단지 경험일 뿐이면은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이 괴롭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환경이 아니라서요? 예,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데 충실해야지. 과거의 어떤 순간의 추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이 순간이 만족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일 뿐이지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 순간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로서는 좋은 거예요. 똑같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경험 자체면은 붙잡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단지 구경만 하는 이런 상태면은 지금 이 순간도 그때 그 음악 속에 빠져있던 그 순간과 다르지 않게 경험이 돼요. 그러면요,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요만한 환경에 지금 놓여 있어요. 예. 그러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지금도 그럴 수는 있지만 기분이 아니라서 아니. 하고 싶지가 않으면 노력할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지금 그대로 온전히 경험으로 판단이나 평가로 살지 말고 예. 그냥 단지 경험되는 손에 닿는 느낌 그대로 그 다음에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단지 이렇게만 살면은 아무 불만족도 없고 아무 불편도 없고 괴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모든 것을 생각으로 좋다 싫다 이게 조금만 더 나아지면은 조금만 더 돌이 있으면은 조금만 더 환경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옛날 음악 했을 때 좋았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생각 옛날의 그 경험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거사님, 저는 이제 그 생각은, 그러니까 피아노도 엊그제 사실 필요한 사람, 전공하는데 자기 아들이 없다 그래서 입시작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받으려면 받는 건데, 마음이 이제 그렇게 막 저기에서 항상 있어요. 아련하게 있지만, 그 흥까지는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자 하면 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책을 좀 읽고 또 시를 읽고 느끼고 싶다든 했는데 제가 정작 원하는 건 그때 원래 환경을 바라는 것 같아요. 원래 아버지 살아계시고 그 넓은 집에 피아노를 떵떵거려도 아무도 이웃들이 거긴 다 그러기 때문에 이웃집도 반려견 키고 막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좀 부유한 거잖아요. 우리 객관적. 그 환경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것이. 지금 그나마
노래도 할 수 있고 피아노 칠 수 있는 그 환경은 되지만서도 전반적인 게 아니니까 싫은 거예요. 하기도 싫고 흥도 안 나고 그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바로 괴로움의 예, 예. 원인인 거예요. 그 몰랐는데 지금 그걸 하면서 원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자. 이제 알았죠? 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그것을 바라고 있는 한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걸로 다 갔어요 지금. 자, 다시 예,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부처님은 왕자였고, 궁전에 살았고, 재산도 많았고, 주위에 아름다운 여자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루 한 끼 빌어먹으면서, 비로소 온전한 자유, 온전한 행복감을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요, 거사님, 웃기는 게, 제가 이제 아니,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단지 듣기만 하세요, 이제. 자꾸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작용하는지를 구경하세요. 그냥 흉내 낸 거, 부처님 흉내 낸 거, 온저시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분의 그 흉내를 냈던 게 되려 더 고통을 저한테. 자꾸 삶을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흉내를 내서 어쨌다 저쨌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규정하지 마세요. 자꾸 삶을. 자꾸 생각으로 생각을 지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삶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진단을 하고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세요? 제가 유독. 그런 사람들이 괴로워한 사람들이에요. 괴롭다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네, 늘상. 어떻게 단지 구경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4시간 늘 그 호흡을 쉬는 동안은 늘상. 아니, 괴로움이 경험되면은 네. 호흡으로 돌아갔다가 네. 또 단지 일어나는 생각이든 화든 단지 구경만 하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구경만 안 되면은 또 단정하고 규정하고 삶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또 누가 밉다 어쩌다라고 하면은 또 호흡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일어나고 또 화가 일어나면 단지 구경하다가 단지 구경이 안 되고 또 생각으로 규정하고 또 하고 하면은 또 호흡으로 돌아갔다가 단지 그것만 하세요. 저하고 앞으로 이야기하실 때요,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나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꿈 이야기예요. 그건 생각의 이야기예요.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꿈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꿈 이야기, 생각의 이야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그러고 있는 한은 삶이 계속 괴롭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삶이 괴로운 거예요. 삶이 괴롭게 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 학년 올라갈 때마다 같이 미래로 이렇게 쭉쭉 가는데, 저도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거의 뇌가 거의 진짜 정지하다시피 그 괴로움 속에 애들은 빠져갖고. 자,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인연으로 돼가는 거예요. 애가 고아여도 부모가 버려도 프랑스 가서 장관도 되고, 응? 될 놈은 그렇게 되고 그런 거예요. 애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마세요. 부모 없는 애들도 다 성공하기도 하고 이래요. 부모가 키우지 않아도 그래요. 그것은 애들은 스스로의 인연으로 사는 거지, 부모가 그렇다는 것은 부모의 착각일 뿐인 거예요. 다른 생활을 못 찾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그것도 애의 인연인 거예요. 그것도 애의 인연일 뿐인 거예요. 자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구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구경하세요. 구경.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구경하세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 끝없이 그렇게 하면 자꾸 더 악화될 뿐인 거예요. 자, 가장 기본, 호흡으로 돌아가고 단지 구경만 하고, 또 안 되면 호흡으로 돌아가고 단지 구경만 하고, 생각의 내용이나 이런 데는 관심을 갖지 말라.
아이들이 생각났던 뭐 했던 아이들이든 전 남편이든 똑같은, 아버지든 형제든 누구든 네, 세상 알겠어요. 일이든 누구든 거기 알겠어요. 예외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삶에 괴롭지 않게 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계속 괴롭게 될 거고. 아니, 지금 좀 정돈이 좀 총정리가 됐다. 예. 자, 그다 이제 더 하지 마세요. 네. 단지 그 기본 그것만 한번 실제로 한번 적용해서 살아보세요. 네, 네. 살아본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알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른다라고 아니요. 화내지 마세요. 그것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더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흡 구경하는 것부터 지금 지금 시간이 얼마 됐어요? 반요. 6시 반. 6시 반? 예. 우리가 7시에 밥 먹으면 돼요? 8시에 차를 타야, 6시 지금 50분이에요. 6시 50분? 지금 밥 먹고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해서 이거 훈련 좀 할게요. 딱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10분만 딱 한번 호흡 구경하고 생각 구경하는 것 네.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호흡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단지 구경만 하는 거예요. 호흡을 이렇게 만들려고 저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생각의 내용이나 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런 데는 신경을 쓰지 말고 단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또 호흡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있었다는 사실, 그냥 그 사실만 알면 됐지,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말고,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고, 꿈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지도 말고, 만약 그것이 다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생각이 되어지고 한다면, 다시 또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네.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생각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즉, 이야기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의미도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는, 그때의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서 그냥 흘러가도록 둬버리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구경하는데, 생각을 구경하는데, 창밖에 비구경하듯이, 운동장에 애들 뛰어노는 것을 2층 교실에서 단지 구경만 하듯이, 그렇게 구경하는 겁니다. 애들이 싸워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도 하지 말고, 말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단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단지 구경만 하는 거예요. 단지 구경만 잘 안 되면은, 다시 호흡 구경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할 때는 온몸에 힘을 쫙 빼고 온전히 긴장을 풀고 그냥 편안하게 구경만 하세요. 간섭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니까 그냥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단지 편안하게 온몸에 힘을 쫙 빼고 온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단지 구경만 하세요. 자, 앉아있는 그대로 온몸에 긴장을, 힘을 쫙 빼버리세요.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이러려고 저러려고 안 해도 호흡은 저절로 되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구경하세요. 길게 되든 짧게 되든 세게 되든 약하게 되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단지 편안하게 구경을 하세요. 온몸에 긴장을 쫙 빼세요. 힘을 쫙 빼세요. 단지 구경만 하는데 힘줄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운동장에서 싸우든 경기를 하든 찢고 볶든 그냥 구경하는데 2층 창가에다가 안락의자를 두고 그냥 거기에 편안하게 그냥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고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든 그냥 편안하게 단지 구경만 하세요. 그처럼 호흡도 길든 짧든 호흡이 어떻게 되든 단지 편안하게 구경만 하세요. 똑같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생각 속에서 생각이 찢어고 볶든 어쨌든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2층 창에서 1층 애들 보듯이 생각도 그렇게 구경하세요. 화도 그냥 일어나서 화가 어디서 일어나든 어떻게 돼 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단지 편안하게 안락의자에 앉아서 단지 구경하는 것처럼 화도 그렇게 구경하세요.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호흡부터 다시 또 시작하세요.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구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처럼 될 때까지. 생각 구경도 호흡 구경처럼 될 때까지. 화학 구경도 호흡 구경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호흡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런 구경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구경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카페 동영상을 하루에 틈날 때마다 보는데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것부터 쭉 있으면은 그 중에 제목, 마음에 드는 제목부터, 마음에 와닿는 제목부터 그렇게 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그 동영상은 단지 그냥 보기만 하지, 듣기만 하지, 거기서 따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는 것은 호흡 구경하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동영상은 단지 듣기만 하고, 동영상에 나오는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호흡 구경하는 이것만 하세요. 해보고 그 경험을 한번 전화를 하세요. 근데 아까 그거 호흡을 너무 호흡에 의존하면 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요?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고 또 호흡으로 돌아가고 단지 호흡만이 아니라 호흡하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구경도 하고 화가 일어나면 화 구경도 하고 근데 다시 또 생각과 화에 생각을 더 하고 있고 불편해지면 또 호흡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또 생각과 화가 일어나면 또 생각과 화를 구경하다가 또 불편해지면 또 호흡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하면 돼요.